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이방원이 형?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력한 동생 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잠깐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 딱 그 정도 이미지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종은 정말 역사책에 나오는 그대로 힘없는 허수아비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칼을 들고 싸울 때 혼자서 체스판을 보며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피해 시대 최고의 생존 전략가였을까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보죠. 뭐랄까, 아버지는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 동생은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 이런 어마어마한 쥐연들 사이에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조연배우 같은 느낌? 대사도 별로 없고 그냥 존재감 없는 딱 그 정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기록에 쌓인 먼지를 훅 풀어내고 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진짜 놀라운 그림이 펼쳐져요. 힘없어 보였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몇 수 앞을 내다본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거.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종이란 사람을 알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가 왕이 된 과정부터 봐야 해요. 그가 쓴 왕관은요, 사실 축복이나 영광이 아니었어요. 피와 칼로 만들어진 저주에 가까웠거든요. 조선이 막 세워졌을 때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죠? 나라 세운 지 겨우 6년밖에 안 됐는데 1398년 딱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그냥 뒤집혀 버립니다.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도왔던 공신들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인 세자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갑자기 둘째 형 이방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형님이 왕하셔야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아버지는 아들 칼에 모든 걸 잃고 이름뿐인 상왕이 됐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재상과 어린 세자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바람을 일으킨 동생 이방원이 뒤에서 실권을 꽉 쥐고 있죠. 정종은 바로 그 동생이 내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왕관을 받아든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이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꾀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동생 손에 억지로 왕이 됐으니 여러분 같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냥 눈치만 보면서 자리나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정종의 재위 2년은 절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바쁘게 그리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정종은 허수아비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실무형 리더였던 거예요. 그가 왕으로 있던 그 짧은 2년 동안 해놓은 일들이 나중에 동생 태종이 강력한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인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자, 이 개혁 내용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먼저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겼어요. 이게 그냥 이사가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 이방원의 세력이 득실되는 한양을 벗어나서 일단 숨 쉴 틈을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한 수였던 거죠. 그리고 또 나라의 행정 시스템, 그러니까 의정부를 만들어서 체계를 싹 정비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결국 나중에 동생이 왕이 됐을 때 더 편하게 나라 다스리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사병 혁파. 당시 왕자들이나 힘있는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싹 다 없애고 나라의 군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그 무시무시한 동생 이방원의 군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거의 나 네 허수아비 아니거든 하는 조용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죠. 왕조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씨를 꺼버리려는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정종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 집안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복 형제도 아니에요. 한배에서 나온 친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져요. 넷째 동생 방간이 다섯째 방원이 혼자 다 해먹는 게 배 아팠던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친형제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인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 끔찍한 광경을 왕좌에서 지켜봐야 했던 정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깊은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싸움은 또 이방원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정종이 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겨요.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 피바람을 볼 수 없다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심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종은 바로 동생 이방원을 세자로 삼고 얼마 안 가서 왕위를 물려줘 버립니다. 이걸 보고 결국 힘에서 밀렸네, 졌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미친 시대를 끝내려고 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 왕관을 던져서 모두의 칼을 멈추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왕자리에서 물러난 정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그런 왕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종은요, 그 뒤로 무려 19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의 진짜 생존 기술은 바로 이때부터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해요. 물러난 왕 상왕 정종의 삶은 겉으로 보면 그냥 팔자 좋은 한량 그 자체였어요. 매일같이 격구, 요즘에 폴로 같은 운동을 하고 사냥 다니고 파티 열고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이건 전부 동생이자 이제 왕이 된 태종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온몸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정치엔 1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 안심하고 왕노릇 잘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연기는 정말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태종은 형을 진짜 극진하게 대접했고요.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겨울에 눈이 오면 두 형제가 애들처럼 눈싸움을 하면서 놀았대요. 그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장면 아닌가요? 19년, 이 숫자 하나가 정종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전부 말해줍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지켜냈어요. 그리고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힐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정종이라는 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가 역사에 남긴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 이건 하나는 확실해요. 그가 왕위를 넘겨준 거, 그거 절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건 모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한 수, 체스에서 말하는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왕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을 스스로 버리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조선이라는 나라의 안정까지 훨씬 더 큰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칼을 드는 대신 왕관을 내려놓음으로써 광기의 시대를 끝낸 어쩌면 가장 현명한 승리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종종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힘이라는 게 무조건 손에 꽉 쥐려고만 하는 데서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지혜야말로 진짜 힘이 아닐까요? 리더십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